결혼 5년 차를 맞이한 민준과 수연 부부는 30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 부부였습니다. 민준은 중견기업의 영업관리직으로 일하며 외근과 지방 출장이 잦은 편이었죠. 수연은 디자인과 기획을 함께 담당하는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는 없었지만 서로의 일을 존중하며 각자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어요.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거나 근교로 드라이브를 다녀오곤 했고, 명절에는 양가 부모님을 번갈아 찾아뵙는 것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민준과 수연의 결혼 생활은 겉으로 보기에 무척 안정적이었어요. 민준과 수연이 처음 만난 건 대학교 동문 모임에서였습니다. 같은 과는 아니었지만 선후배 관계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2년 정도 연애를 거쳐 결혼에 골인했죠. 민준의 부모님도 수연의 부모님도 두 사람의 결합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결혼식 날 민준은 수연에게 평생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했어요. 수연 역시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부부가 되자고 화답했습니다. 그 약속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두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죠. 큰 다툼도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편이었습니다. 평일 아침이면 민주는 수연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영업직 특성상 거래처 미팅이 아침 일찍 잡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수연은 민준이 출근한 뒤 여유롭게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의 회사는 서로 다른 방향에 있었지만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아 주말에 함께 외출하기에도 편리했죠. 저녁 시간이 되면 민준이 먼저 귀가하는 날도 있었고 수연이 먼저 도착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들어오든 상관없이 함께 저녁을 준비하거나 간단히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퇴근 후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은 두 사람이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주는 거래처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려주곤 했고 수연은 회사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이야기를 풀어놓았어요. 민주는 수연이 자신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자랑스러웠고 수연 역시 민준의 성실함을 믿고 의지했죠. 가끔 사소한 의견 차이로 티격태격할 때도 있었지만 금방 풀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앞으로도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민주는 수연과의 결혼 생활에 큰 만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 연애 시절부터 수연은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민준 역시 수연의 그런 점을 좋아했고 결혼 후에도 그 부분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서로 의논했어요. 집안일도 공평하게 나눠서 했고 주말 계획도 함께 짰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민준과 수연 부부는 모범적인 커플로 통했죠. 결혼 생활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후배들에게 민주는 종종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평온해 보이는 일상 속에는 이미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금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틈은 점점 벌어질 예정이었죠. 민준도 수연도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오늘도 거래처 미팅을 마치고 저녁 무렵 귀가할 예정이었어요. 수연에게 문자를 보내 저녁 메뉴를 물어봤고 수연은 치킨을 먹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민준은 집에 가는 길에 수연이 좋아하는 치킨집에 들러 포장해 가기로 마음먹었죠. 이렇게 소소한 배려와 관심이 쌓여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아내 수연과 함께 보낸 5년의 시간은 그에게 있어
인생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물론 완벽한 결혼 생활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민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두 사람 사이에는 신뢰가 있었고 그 신뢰는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민준은 수연을 믿었고 수연 역시 민준을 믿고 있었죠. 그 믿음 위에 쌓아 올린 5년의 시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민준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은 곧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어요. 아직 민준은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수연의 퇴근 시간이 눈에 띄게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던 야근이 점점 잦아졌죠. 수연은 민준에게 마감 때문에 회사에 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디자인 작업은 원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어요. 민준은 수연의 설명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자신도 영업직 특성상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수연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오히려 늦게까지 일하느라 고생하는 아내가 안쓰러울 뿐이었습니다. 수연의 야근이 잦아지면서 두 사람이 함께하는 저녁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민준이 먼저 퇴근해도 수연은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하곤 했어요. 때로는 11시를 훌쩍 넘기는 날도 있었습니다. 민준은 수연을 위해 저녁을 미리 준비해 두거나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사다 놓았죠. 수연은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와 샤워를 하고 간단히 식사를 마친 뒤 곧바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대화를 나눌 여유조차 없어 보였어요. 민준은 수연이 일 때문에 많이 지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의 업무 루트에는 수연의 회사 근처를 지나는 도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거래처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자연스럽게 그 건물 앞을 지나치게 되었죠. 낮 시간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지만 저녁 늦게 그 길을 지날 때면 민준은 습관적으로 수연의 회사 건물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무실 불이 꺼진 밤 시간이었지만 유독 한 곳만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민준은 그곳이 수연이 일하는 공간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저렇게 늦게까지 일하고 있구나 싶어 마음이 짠했죠. 하지만 그 불빛을 목격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민준은 묘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도 환하게 켜진 불빛이었어요. 때로는 11시를 넘긴 시간에도 그 공간만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사무실들은 이미 오래전에 소등되어 건물 전체가 어둠에 잠긴 상태였죠. 그런데 그 한 곳만은 예외였습니다. 마치 그곳에서만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민주는 수연이 정말 그렇게 늦게까지 매일 일만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주는 거래처 회식을 마치고 늦은 시각에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30분이었죠. 수연의 회사 건물 앞을 지나갈 때 민주는 또다시 그 익숙한 불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건물 전체가 깜깜한 가운데 오직 한 공간만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민주는 차를 천천히 몰면서 그 불빛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수연은 분명 오늘도 야근 중이라고 문자를 보내왔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각까지 매번 같은 패턴으로 불이 켜져 있다는 게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졌어요. 민주는 그날 밤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그 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이미 귀가해서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있었죠. 민준이 들어서자 수연은 피곤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디자인 수정 작업 때문에 늦었다고 말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고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의문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죠.
단순히 업무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의심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뒤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민준이 저녁 늦게 거래처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수연의 회사 건물을 지나칠 때마다 그 불빛은 여김없이 켜져 있었어요. 마치 정해진 시간표처럼 규칙적이었습니다. 민주는 이제 그 불빛을 볼 때마다 불편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죠.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예감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민주는 수연에게 직접 물어볼까 고민했지만 확실한 근거도 없이 괜한 의심을 하는 것 같아 차마 입을 떼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불빛은 계속해서 민준의 마음속에 의문을 심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의 회사에서 창립기념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연은 민준에게 가족 동반 행사라며 함께 참석하자고 제안했어요. 민준은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사실 수연의 회사를 직접 방문해 볼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내심 궁금하기도 했죠. 결혼 5년 동안 수연의 직장 동료들을 만난 적은 몇 번 있었지만 회사 내부를 구경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민주는 이번 기회에 수연이 일하는 공간이 어떤 곳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동시에 그 불빛의 정체도 확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사 당일 민주는 수연과 함께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로비에서부터 행사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직원들과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수연은 민준을 이끌고 자신의 부서가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넓은 사무 공간이 펼쳐졌어요. 책상들이 줄지어 배치되어 있었고 파티션으로 구역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민준에게 자신의 팀원들을 소개했죠. 동료들은 민준을 반갑게 맞이하며 수연이 평소 남편 자랑을 많이 했다고 농담을 건넸습니다. 수연은 민준을 데리고 사무실 구석구석을 안내했습니다. 회의실도 보여주고 휴게 공간도 지나쳤죠. 그러다 수연이 복도 끝쪽을 가리키며 자신이 주로 작업하는 공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는 수연을 따라 가쪽으로 걸어갔어요. 복도를 따라 걷다 보니 일반 사무 공간과는 분리된 별도의 문이 나타났습니다. 수연이 문을 열자 생각보다 아담한 크기의 독립된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죠. 책상 2개와 회의용 테이블 하나가 놓여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디자인 샘플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는 도심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민주는 이 공간의 구조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일반 사무실과 떨어져 있어 외부 시선이 거의 닿지 않는 위치였죠. 복도 끝자락이라 지나다니는 사람도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수연은 이곳이 디자인팀과 기획팀이 협업할 때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설명했어요. 협력업체 담당자들과 미팅할 때도 이 공간을 주로 쓴다고 덧붙였습니다. 외부 인원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별도의 출입 카드 없이도 접근 가능한 구조라고 했죠.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편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이곳에서 보이는 야경이 낯설지 않았어요. 자신이 차를 몰고 지나다니던 도로가 바로 저 아래쪽이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보던 그 불빛이 바로 이 공간에서 나오는 것이었죠. 민주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수없이 목격했던 그 환한 불빛의 정체가 바로 여기였던 거예요. 수연이 말한 대로라면 이곳은 업무용 협업 공간이었지만 왜인지 민준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렇게 독립적이고 은밀한 공간에서 매일 밤늦게까지
정말 업무만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민주는 계속 그 공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연의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자꾸 그 별도 공간이 떠올랐죠. 외부 시선이 차단되어 있고 협력업체 출입이 자유롭다는 점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민주는 수연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협력업체 사람들이 자주 오냐고요. 수연은 프로젝트 진행할 때는 거의 매일 온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마감 시즌에는 밤늦게까지 함께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죠. 민주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주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수연은 피곤한지 조수석에서 눈을 감고 있었어요. 민주는 운전대를 잡으며 오늘 본 그 공간을 되새겼습니다. 복도 끝에 독립된 공간, 외부 출입이 자유로운 구조, 밤늦게까지 켜져 있던 불빛, 그리고 협력업체 담당자들과의 잦은 접촉,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죠. 민주는 자신의 의심이 기우이기를 바랐지만 직감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민주는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확인해야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했죠.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피곤했는지 금방 잠들었지만 민주는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 있었어요. 오늘 본 그 공간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지나치며 보던 그 불빛이 바로 그곳에서 나오고 있었다는 사실이요. 민주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물어볼까 아니면 좀 더 지켜볼까? 하지만 확실한 건 더 이상 이 의심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민준의 마음속에는 이미 확신에 가까운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요. 민주는 다음 날부터 수연의 일정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민주는 수연이 야근한다고 말한 날짜들을 수첩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패턴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일주일, 2주일 기록을 모으다 보니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의 야근은 무작위가 아니었어요. 특정 요일에 집중되어 있었고 시간대도 비슷했습니다. 주로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이었죠. 그리고 야근이라고 한 날은 거의 예외 없이 밤 10시를 넘겨 귀가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의 영상을 저장해두는 블랙박스였기에 충분한 데이터가 남아 있었죠. 민주는 수연이 야근한다고 했던 날짜들의 영상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거래처, 방문 후 귀가하는 길에 수연의 회사 앞을 지나쳤던 날들이었어요. 영상을 재생하자 예상대로 그 별도 공간의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 10시. 11시를 넘긴 시각에도 그 불빛만은 여전했죠. 민주는 화면을 응시하며 복잡한 심경에 빠졌습니다. 수연이 정말 그곳에서 일만 하고 있는 걸까요? 며칠 뒤 민주는 수연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부이기 때문에 가족 카드 사용 내역을 공유하고 있었죠. 민주는 결제 알림 문자와 앱 내역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수연이 야근한다고 말했던 날들에 회사 근처가 아닌 전혀 다른 지역의 식당과 카페에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3km 이상 떨어진 곳들이었죠. 시간대를 보니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였습니다. 업무 중이라면 회사를 벗어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런 곳에서 식사를 했을까요?
민주는 결제 내역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대부분 2인분 정도의 금액이었어요. 혼자 식사하기에는 양이 많았고 누군가와 함께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카페 결제도 마찬가지였죠. 음료 2잔 가격이었습니다. 민주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수연이 누군가와 함께 저녁을 먹고 카페에 들른 뒤 다시 회사로 돌아가 그 별도 공간에서 시간을 보낸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 상대는 누구였을까요? 민준의 머릿속에는 수연이 말했던 협력업체 담당자들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은 카드 내역을 더 거슬러 올라가 확인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기록을 살펴보니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마다 비슷한 지역의 식당과 카페에서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수연은 어김없이 늦게 귀가했죠. 민주는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패턴이었어요. 수연의 야근은 진짜 업무 때문이 아니었던 겁니다. 누군가와 정기적으로 만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민주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수집한 정보를 정리해 봤습니다. 특정 요일과 시간대에 반복되는 야근, 패턴 회사 근처가 아닌 외부 식당과 카페에서의 식사 2인분 규모의 결제 내역, 그리고 밤늦게까지 켜져 있던 별도 공간의 불빛 모든 것이 한 가지 결론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누군가와 은밀하게 만나고 있었어요. 그것도 정기적으로 계획적으로요. 민주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지만 동시에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죠.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민주는 다음 화요일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수연의 패턴대로라면 이번 주 화요일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었어요. 민주는 그날 저녁 거래처 일정을 일부러 수연의 회사 근처로 잡았습니다. 퇴근 시간 이후에도 그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계획을 짰죠. 민주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수연이 정말 누군가와 만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상대가 누구인지요. 화요일이 다가올수록 민준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할 준비는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민주는 수연에게 평소와 다름없이 대했습니다. 아침에 출근 인사를 나누고 저녁에 귀가 시간을 물어보는 것도 여느 때와 같았죠. 수연 역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이미 거대한 균열이 생겨 있었어요. 5년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민준은 화요일 저녁이 오기를 기다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곧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었죠. 그 진실이 무엇이든 민주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민주는 평소처럼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불안했어요. 거래처 미팅을 진행하면서도 계속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저녁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이 높아졌죠. 오후 5시쯤 수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도 야근해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어요. 민주는 예상했던 메시지였지만 그래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알겠다고 짧게 답장을 보낸 뒤 민주는 저녁 일정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거래처 미팅은 6시 30분에 끝날 예정이었고 그 이후 시간은 모두 자유로웠죠. 저녁 7시 민주는 수연의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회사 건물이 한눈에 보이는 위치였어요. 민주는 블랙박스를 켜두고 창밖을 주시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건물에서 나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수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기다렸어요. 7시 30분. 8시가 지나도 수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건물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민준이 알고 있는 그 별도 공간만은 여전히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8시 40분쯤 민준은 건물 입구에서 수연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수연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와 함께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민준은 차 안에서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수연과 그 남자는 회사 앞에 세워진 차량에 함께 탔어요. 조수석에는 수연이, 운전석에는 그 남자가 앉았습니다. 차량이 출발하자 민준도 뒤따라 움직였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미행했죠. 두 사람이 탄 차량은 회사에서 3km 정도 떨어진 주택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 카드 내역에서 확인했던 식당가 근처였어요. 차량은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앞에 멈췄습니다. 수연과 그 남자가 차에서 내려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죠. 민준은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이 마주 앉는 모습이 보였어요. 메뉴판을 보며 웃고 있는 수연의 표정이 너무나 편안해 보였습니다.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런 표정을 최근 자신에게는 보여준 적이 없었죠. 1시간 정도 지나 두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근처 카페로 걸어갔어요. 민준은 차에서 내려 멀찍이 떨어진 채로 뒤따라갔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죠. 수연은 그 남자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가끔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어요.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단순한 업무 관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친밀하고 자연스러웠죠. 민주는 그 장면을 보며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30분쯤 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다시 차에 탔습니다. 이번에는 수연의 회사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민준도 다시 차를 몰아 뒤따라갔습니다. 예상대로 그들은 회사 건물로 돌아갔죠.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두 사람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차를 세우고 건물을 바라봤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별도 공간의 불빛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민준이 수없이 목격했던 바로 그 불빛이었죠. 이제 그 불빛의 의미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민준은 차에서 내려 건물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별도 공간의 창문이 어렴풋이 보이는 위치까지 갔어요. 커튼이 완전히 쳐져 있지는 않았지만 내부가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죠. 민주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10시가 넘어가도 불빛은 꺼지지 않았어요. 11시가 가까워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 공간에서 장시간 머물고 있었죠. 이것이 업무일 리 없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고 카페에서 시간을 보낸 뒤 다시 은밀한 공간으로 돌아와 밤늦게까지 머무는 것이요. 민주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수연이 그동안 야근이라고 말했던 모든 날들이 이런 식이었다는 것을요. 협력업체 담당자라는 그 남자와 정기적으로 만나 저녁을 먹고 카페를 들른 뒤 회사의 별도 공간에서 은밀하게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그곳은 더 이상 업무 공간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숨겨진 비밀 데이트 장소였던 거죠. 외부 시선이 차단되고 협력업체 출입이 자유로운 그 공간의 구조가 두 사람에게는 완벽한 은신처였던 겁니다. 민주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민주는 그날 밤 11시 30분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죠. 이미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주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냉정해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죠. 민주는 차를 몰며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어요. 확실한 사실이었습니다. 민주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지만 냉정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했죠. 민주는 먼저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수연의 회사 건물을 지나칠 때마다 촬영된 영상들이었어요. 밤늦은 시각, 환하게 켜진 별도 공간의 불빛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표시된 영상들은 수연의 야근 패턴을 증명하는 확실한 자료였죠. 민주는 수연의 카드 사용 내역도 따로 정리했습니다. 야근한다고 말했던 날들의 결제 기록을 시간순으로 나열했어요. 회사 근처가 아닌 외부 식당과 카페에서의 결제 내역이 명확했습니다. 2인분 규모의 금액, 음료 2잔의 가격 모두 누군가와 함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민주는 영수증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캡처해 두었습니다. 결제 시간과 위치 금액까지 상세하게 기록했어요. 이 자료들은 수연이 야근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민주는 지난 화요일 직접 미행하며 촬영한 영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연과 그 남자가 회사에서 함께 나오는 장면, 차에 함께 타는 모습, 레스토랑과 카페로 들어가는 장면들이었죠. 민주는 휴대폰으로 조심스럽게 촬영했습니다. 화질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는 되었어요. 특히 회사로 돌아가 별도 공간으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대별로 두 사람의 동선을 추적할 수 있는 결정적인 영상이었죠. 민주는 이 모든 자료를 클라우드에 백업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민준에게는 아직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별도 공간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없었어요. 외부에서 촬영한 영상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민주는 고민에 빠졌죠. 어떻게 하면 내부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러던 중 민주는 수연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태블릿을 떠올렸습니다. 수연은 디자인 작업을 할 때 태블릿을 자주 사용했어요. 회사와 집을 오가며 작업하곤 했죠. 그 태블릿이 집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수연이 샤워를 하는 동안 민주는 거실 소파에 놓인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잠금이 걸려 있었지만 민주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기기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신뢰의 표시였죠. 민주는 태블릿을 열고 사진 앱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관련 디자인 파일들만 보였어요. 하지만 민주는 클라우드 동기화 설정을 확인했습니다. 수연의 개인 클라우드 계정과 자동으로 연동되어 있었죠. 업무용 태블릿이었지만 개인 사진도 함께 저장되는 구조였습니다. 민주는 클라우드에 접속했습니다. 수연의 계정 정보를 알고 있었기에 로그인이 가능했어요. 사진 폴더를 열자 수백 장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민주는 최근 날짜부터 차례대로 확인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평범한 일상 사진들이었습니다. 회사 사무실 풍경, 점심 메뉴, 카페 사진들이었어요. 하지만 스크롤을 내리던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별도 공간 내부에서 촬영된 사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창밖 야경을 배경으로 찍은 셀카였어요. 수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민주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지만 계속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표정, 손을 잡고 있는 장면까지 있었어요. 사진 속 두 사람의 분위기는 명백했습니다. 단순한 동료 관계가 절대 아니었죠. 연인처럼 친밀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주는 사진의 날짜를 확인했어요. 지난 3개월 동안 꾸준히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수연이 야근한다고 말했던 날짜들과 정확히 일치했죠.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민주는 중요한 사진들을 자신의 계정으로 전송했습니다. 증거로 남겨야 했어요. 30여 장의 사진을 선별해서 저장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사진들은 두 사람의 관계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죠. 민주는 태블릿을 원래 자리에 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샤워를 마친 수연이 나왔지만 민주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확보한 뒤 움직여야 했죠. 민주는 평소처럼 수연에게 말을 걸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제 민준의 손에는 확실한 증거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증명되는 반복적인 야근, 패턴 카드 내역으로 확인되는 외부 식당과 카페 출입 직접 미행하며 촬영한 두 사람의 동선, 그리고 결정적으로 별도 공간 내부에서 찍은 친밀한 사진들까지요. 이 모든 자료는 수연과 그 남자의 지속적인 불륜 관계를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제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죠. 냉정하고 차분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민주는 며칠 뒤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했어요.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한 뒤 충분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진 자료가 결정적이라고 했죠. 민주는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소송 준비에 2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민주는 그 시간 동안 집에서 수연과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태연하게 행동했죠.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막을 내리고 있었어요. 2주가 지나고 드디어 소송 서류가 준비되었습니다. 민주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종 서류를 검토했어요. 이혼 소송 청구서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서류였습니다. 민주는 서류에 서명하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죠. 5년간 함께한 시간이 이렇게 법적 문서로 정리되는 것이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었어요. 수연이 먼저 배신했고 민주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일주일 내로 소송 서류가 각각 송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수연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수연 앞에 증거 자료들을 내밀었어요. 블랙박스 영상, 카드 사용 내역 미행 사진,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가져온 친밀한 사진들까지 모두 보여줬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민주는 담담한 목소리로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진행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수연은 울먹이며 사과했지만 민주는 듣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뒤였습니다. 민주는 그날 밤 집을 나와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더 이상 수연과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뒤 민주는 자신의 짐을 챙겨 새로운 원룸을 얻었습니다. 당분간 혼자 지내기로 결심한 거죠. 수연은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민주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소통하겠다고 분명히 했어요. 일주일 뒤 소송 서류가 정식으로 수연에게 송달되었습니다. 동시에 상간자인 재훈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서류가 전달되었죠. 재훈은 협력업체 직원이었기에 서류는 그의 회사로 공식 송달되었습니다. 재훈의 회사에 소송 서류가 도착하면서 상황은 급격하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인사팀에서 재훈을 불러 사실 확인에 들어갔어요. 불륜관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내용이 회사 내부에 알려지면서 재훈의 입지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재훈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이었죠. 소송 서류에는 기혼자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재훈의 아내는 남편 회사로 걸려온 연락을 통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재훈의 아내는 즉시 남편을 추궁했고 재훈은 부인할 수 없었죠. 재훈의 가정은 순식간에 파탄났습니다. 아내는 당장 이혼하겠다며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재훈은 회사에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협력업체 담당자로서 거래처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뢰에 금이 갔죠. 재훈의 상사는 그를 불러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어요. 재훈은 당분간 업무에서 배제되고 대기 발령을 받았습니다. 협력업체와의 거래 관계도 재검토에 들어갔죠. 재훈으로서는 가정과 직장 모두에서 동시에 위기를 맞은 상황이었습니다. 수연의 회사에도 파장이 일었습니다. 상간자 소송 때문에 재훈의 회사와 연락이 오가면서 수연의 불륜 사실이 협력업체 측에 알려졌어요. 그 소식은 곧 수연의 회사 내부로도 전해졌습니다. 인사팀에서 수연을 호출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죠. 수연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회사의 별도 공간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이었어요. 업무 공간을 불륜 관계를 위한 은밀한 장소로 활용한 것은 명백한 회사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인사팀은 즉시 내부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내부 감사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연과 재훈이 그 별도 공간을 사용한 기록이 출입 로그에 남아 있었어요. 야근 명목으로 늦은 시간까지 체류한 기록 주말에도 출입한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이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죠. 업무 공간의 사적 사용은 징계 사유에 해당했습니다. 또한 협력업체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이해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었어요. 수연이 담당했던 프로젝트에서 재훈의 업체가 혜택을 받았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수연의 업무 전반이 재조사 대상이 되었죠. 수연의 직장 내 입지는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어요. 회사 공간을 불륜 장소로 사용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수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하던 동료들도 수연을 피하기 시작했죠. 회의 시간에 수연이 의견을 내도 예전처럼 경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수연은 사무실에서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상사는 수연에게 당분간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통보했어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니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2주 뒤 수연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 자산의 사적 사용과 업무 윤리 위반이 징계 사유였어요. 복직 후에도 중요 업무에서 배제될 것이 명백했습니다. 사실상 회사에서의 커리어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죠. 수연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남편도 잃고 직장에서의 입지도 잃었어요.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훈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죠. 아내는 이혼 소송을 준비했고 회사에서는 권고사직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불륜은 결국 모든 것을 파괴했어요.
가정도 직장도 신뢰도 모두 잃어버린 채 남은 것은 후회뿐이었습니다. 민주는 소송 절차를 차분하게 진행해 나갔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수연과의 협의 이혼을 추진했어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다툴 의사가 없어 보였죠. 모든 잘못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민준이 요구하는 조건을 대부분 수용했어요. 위자료는 2천만 원으로 합의되었고 재산 분할은 6대 4로 민준에게 유리하게 정해졌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서류에 서명했죠. 두 사람의 5년. 결혼 생활은 그렇게 법적 절차로 정리되어 갔습니다. 재혼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재혼 측 변호사는 합의를 제안했어요. 재판까지 가면 더 큰 금액을 물어야 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고 재혼은 받아들였죠. 재혼으로서는 빨리 일을 마무리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미 아내와의 이혼 소송도 진행 중이었고 회사에서도 퇴사 압박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재혼은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협력업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졌고 내부에서도 더 이상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재혼의 경력에는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남았습니다. 석 달 뒤 민준과 수연의 이혼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판결문을 받아든 민준은 묘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후련하면서도 허전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끝나버렸죠. 하지만 민준은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더 이상 배신자와 함께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수연은 정직 기간이 끝난 뒤 회사로 복귀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았어요. 결국 수연은 반년 뒤 스스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더 이상 그 회사에서 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수연이 떠난 뒤 그 별도 공간은 다시 원래의 용도로 돌아갔습니다. 회의실로 재정비되었고 출입 관리도 강화되었어요. 하지만 그 공간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불편한 장소로 남았습니다. 누구도 그곳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았죠. 밤이 되면 그 공간의 불빛은 이제 켜지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무실들과 마찬가지로 소등되었어요. 한때 그토록 환하게 빛나던 그 불빛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불빛이 숨기고 있던 비밀도 함께 역사 속으로 묻혔죠. 하지만 그 불빛이 남긴 상처는 관련된 모든 사람의 삶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민주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원룸에서 지내던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이혼 후 받은 재산, 분할금과 손해배상금으로 경제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민주는 자신만의 공간을 꾸미며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갔죠. 회사 일에도 더욱 집중했습니다. 영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승진 기회도 생겼어요. 주말에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은 민준의 상황을 알고 있었고 힘이 되어주려 애썼죠. 민준은 친구들의 위로 속에서 서서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갔습니다. 물론 완전히 잊기는 어려웠지만 시간이 약이 되어주리라 믿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준은 우연히 수연의 회사 건물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거래처 방문 후 귀가하는 길이었죠. 민준은 차를 천천히 몰면서 그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건물 전체가 어두웠어요. 한때 그토록 밝게 빛나던 그 별도 공간도 깜깜했습니다. 민주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죠. 그 불빛을 처음 목격했을 때의 의심, 매일 밤 그 불빛을 보며 느꼈던 불안감, 그리고 진실을 확인한 순간의 배신감까지 모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불빛은
더 이상 켜지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그 건물을 바라보지 않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엑셀을 밟아 차를 앞으로 몰았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죠.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민준의 차는 어둠 속 도로를 달려 집으로 향했어요. 새로운 집에는 따뜻한 불빛이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민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있을 뿐이었죠. 그 불빛이 남긴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질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그렇게 믿으며 앞만 보고 나아갔어요. 밤마다 켜져 있던 그 불빛은 결국 모든 관계를 무너뜨린 증거로 역사에 남았지만 이제 그것은 민준의 삶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재훈과 수연도 각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재훈은 이혼 후 다른 도시로 이직했어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죠. 수연은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 취직했습니다. 예전처럼 큰 프로젝트를 맡지는 못했지만 생계는 이어갔어요. 두 사람은 서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는 이미 끝났고 남은 것은 후회와 상처뿐이었죠. 한때 그토록 환하게 빛나던 그 별도 공간의 불빛처럼 두 사람의 관계도 결국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불빛이 켜져 있던 시간 동안 쌓였던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이제는 각자가 그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